안녕하십니까,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희망을 전해드릴까, 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 크게 뜨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멋지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걱정이 그냥 하늘을 찔렀는데 주말에 글로벌 증시가 멋지게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아직 조정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다만 조정 왔을 때 현금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정 부분 조금 현금을 만들 필요는 있다. 왜? 제가 봤을 때 7월 말 아니면 8월쯤에는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정 나왔을 때 현금 만드는 거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 손절이에요. 그러지 말고 시장 좋을 때, 상승 나올 때 일정 부분 현금 잘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하락장에 분명히 더 큰 수익을 위해 좋은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현금이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델타 변이에요. 이놈의 델타 변이 결국 얘로 인해서 시장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우리 거래소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잘 보시면 작년 3월이었죠? 왜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면 결국 이 당시에는 결국 이제 코로나가 뭔진 모르지만 나왔어요. 그죠?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겁을 먹고 급락했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코로나의 문제하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코로나의 문제하고 봤을 때 분명히 3월 이후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문제가 확산됐어요. 그죠? 코로나 문제가 분명히 확산됐어. 확산됐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상승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도 결국 코로나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의 저금리 못 건드려. 지금 시장의 유동성 계속해서 풀 수밖에 없어. 라고 인식을 하면서 시장이 저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델타 변이가 부각된다라는 건 결국 시장은 조금 더 상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왜 굳이 현 시점에서 이 델타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이야기할까? 분명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코로나 독감 취급할 거야. 이제 우리 통계 안 할 거야. 지금 영국,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를 이제 독감처럼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결국 백신 맞고 이러다 보니까 사망률도 줄어들고 어찌 보면은 독감하고 유사한 그냥 유행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분위기를 그쪽으로 잡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는 부양책 해결해야 돼요. 그죠? 이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상하원 의결이 남아 있는데 일단 상원 같은 경우는 8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원이에요. 그럼 결국 9월 중순 이후 아니면 10월 초에나 부양책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장은 일단 이 미 10년물 국채를 꽉 누르면서 금리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7월 31일 날 부채 한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결국 이 부채 한도 같은 경우도 한 방에 딱 말일 날 해결되면 시장은 그냥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삐거덕대면서 그날 합의가 안 돼 버리면 시장은 한번 쭉 빠져요. 왜?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 공무원들 쉬어야 되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나오고 결국 지금 엄청 26조 달러
그 정도의 지금 부채가 있는데 지금 한도가 22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4조 달러 이상을 늘려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해결 안 되면 분명히 또 미국의 신용 문제가 걸려버리면서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요인만 해결되면 시장은 일단은 강하게 상승할지 뭐 아니면 질질거릴지 모르지만 일단 죽지는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난주에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근데 그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볼게요. 설명드려 볼게. 자, 이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 우리 증시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펜이 좀 말을 안 듣네요. 얘가 뭐 약 먹었나? 이 60일 이평선에서 딱 지지해주고 오늘 멋지게 거래소 같은 경우 상승을 해줬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20일 이평선 지난주 금요일 날 아랫꼬리도 쫙 길게 달면서 나름대로 하방 경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요게 뭐냐면은 신용이에요. 지금 신용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용 이건 분명히 한 번은 충격을 받긴 받아야 되니 현 시점에서는 충격 안 나옵니다. 왜?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시장에 급락 나오면서 프로그램 락인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충격적으로 하락할 때 신용 물량이 나오는데 뭐 이러한 시장에서 신용은 나올 수가 없다. 오히려 그냥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증시 주변 자금 보면 이 MMF 보셔요. MMF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즉 증시 주변 자금은 언제든지 나 주식할 거야 하는 자금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용이 지금 늘어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뭔가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고객 예탁금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MMF 자금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시장이 유동성이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러니까 시장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종목 대응만 우리가 잘하면 지금 시장은 수익 잘 날 수 있어요. 지난주 하락은 오히려 상승을 위해 보약 같은 조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장 상승이 아주 뭐랄까 그냥 껄떡지근했었거든요. 껄떡지근했어요. 뭔가 좀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이 자리에서 크게 눌려 있다 보니까 더 가기가 쉽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한번 충격 주면서 하락하게 되면 위에 있는 고인물들이 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도 올라가고 종목도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락은 종목별로도 상승하기 쉽게 조금은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조정이 시장을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느냐라 할 때 그건 아니고 최소한 이전 고점 정도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지난주 조정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고 주변에 있는 뭐 신용, 고객 예탁금 아니면은 MMF 이런 것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구나.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글로벌 증시도 한번 잘 보시면, 결국 지금 맨 위에 게 제일 강한 S&P예요. S&P 어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신고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강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신고가 만들겠죠? 일단 다우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지만 역사적인 그 금액, 그 포인트에 있어서는 아직 35,091을 돌파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돌파되는 그 자리가 결국 3대 지수도 모두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만드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래소 코스닥도 신고가 다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제 다우까지 신고가 만들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신고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 신고가 만든 그 자리에서부터 얘가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또 지금은 계속해서 주가가 비싼 자리야. 비싸지만 여기서 하락 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말일까지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냥 졸졸졸졸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 말일날 하락이 나온다면 부채한도 그 문제, 그게 그날 해결이 안 되면 막 개파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일단 말일까지는 좀 졸졸졸졸졸 현금을 만들고 7월 27일, 28일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과연 거기서 명확하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반반이에요. 지금 이 델타 변이를 계속 부각시키는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10년물 국채를 계속 눌러내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6월하고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있는 FOMC 회의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은 없지만 그래도 그 며칠 있으면 또 부채 한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엮어서 FOMC에서 테이퍼링 이야기하면서 좀 하락할 수도 있어 라고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금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결국 현금 만들어 가지고 손해될 건 전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나 시장 하락할 줄 알고 현금 30% 만들었어. 그랬더니 어머나 시장이 계속 올라가네. 자금은 시장이 올라가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요? 아니죠.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 오히려 종목들이 횡보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을 내가 현금 가지고 팍 사버리면 시장이 올라갔다가 빌빌빌 될 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냥 시장이 랠리처럼 올라갈 때는 현금 갖고 있으면 뭔가 손해된 모양새가 나타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죽지 않고 벨벨벨벨 되는데 보니까 FOMC에서도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도 합의가 됐어. 그러면은 일단 8월 증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8월 증시 계속 가는데 나 현금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시장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러한 장에서 안 가는 종목들이 눈에 딱 들어와. 시장 가는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냄새가 나. 그런 종목 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충분히 현금을 잘 활용하는 거야. 근데 진짜 예상대로 시장이 급락 나왔어. 그러면 이 현금은 금 같은 돈이 되는 거예요. 하락 정확하게 저점에서 종목 사면 남들 종목만 가지고 어려움 겪을 때 나는 새롭게 종목을 산다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물탄다든가 이래가지고 남들보다 한 발 두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조정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현금 만들어 놓고 그 조정이 무사히 넘어가.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다? 일단 시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자. 걱정하지 말고 가자. 분명히 말일날 문제가 될 수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조정은 반드시 한 번은 온다. 왜? 연말 상승을 위해서 한 번 조정 제대로 나와줘야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위에서 지금 고여 있는 게 많아. 지난주 두 번의 조정 가지고는 그 고인 것을 걷어내면서 올라가기는 버겁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그냥 쿵 떨어뜨리기에는 또 너무 아까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졸졸졸졸졸졸 조금 더 갈 수 있는 시장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지금 시장 여기서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종목을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하고 그 종목을 하나 보면은 그 대선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이낙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제법 올라갔죠? 한번 차트 볼까요? 차트 보면은 뭐 범양건영부터 해가지고 삼부토건, 부국철강, 남선알루미늄 이게 다 이낙연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시장에서 아주 뭐랄까 소외됐다고 해야 되죠. 매력도 없고 뭐 지지율도 안 오르고 그러는데 요새 좀 뭐 사이다 발언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뭐랄까 지지율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뿡뿡뿡뿡 치고 갑니다. 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이낙연 관련된 종목 갖고 있으면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어차피 대선 나오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물렸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세력들은 언론 플레이를 한다. 지지율 그거 우리가 뭐 크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뭔가 센치하게 강하게 나왔던 그걸 부각시키면서 이낙연이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여당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번 올린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위안을 드렸는데 결국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가 될지는 뭐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들 종목군들은 대응하시고 결국 인물주는 스팟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정책주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에 의해서 급등했던 것들은 빠르게 차익하셔요. 또 급락 나와. 왜? 어차피 지지율이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은 그냥 춤추게 돼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빵빵 쳐줄 때는 비중 줄이면서 가야 돼. 나는 꼭대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10개를 다 팔 거야. 그럼 손실 나면서 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 뭐 범양이처럼 상한가 나와 이럴 때는 일단 3개 팔아주는 거예요. 10개 중에. 그리고 내일 갭뜬 다음에 시초가 깨는 자리에서 또 반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가 깨? 거기서 다 팔아버려. 그래 놓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 보시면은 오늘 얘네들이 좀 주도를 했고 왜 주도를 했느냐라 할 때 어차피 세력들은 언론까지 뭐랄까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 다른 다른 주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응하면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장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종목들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제가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 그 자동차 부품 해가지고 현대 오토에버 추천드리고 거의 뭐 한 40% 올라갔죠. 자,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2차 전지 종목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결국 미 10년물 국채가 지금 1.38 뭐 여기까지 많이 내려와 있죠. 뭐 1.2까지 내려갔었는데 결국 이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바닥 하향 안정화라고 해야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경기 민감주가 오늘 경기 민감주 많이 떴잖아요. 그죠? 뭐 건설주, 뭐 조선화학부터 해가지고 뭐 금융주들까지 모두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가 오늘 뭐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 2차 전지,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주가 흐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2차 전지는 이게 써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말로 다 설명드릴게요. 크게 4가지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그다음에 분리막. 자, 그러면 이 양극재 쪽에서의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죠? 일단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다는 아주 똘똘한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는 뭐예요? 일단 키로수 늘리는데 양극재라면 음극재는 충전 시간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땡기는데 가장 뭐랄까 민감하게 들어가는 게 실리콘이에요. 그럼 이 실리콘계 음극재를 만드는데 또 대표적인 애가 대주전자 재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 종목들 잘 봐봐요. 일단 첨가물 쪽에서는 첨보. 최근에 아이고. 자, 최근에 첨보가 아주 대장이었죠. 첨보 흐름 보면은 오늘도 신고가 들어갑니다. 자, 모든 종목들이 연초의 고점을 좀 뚫어버렸어. 첨보.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이때 고점을 여기서 한번 오고 또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또 신고가 나오고, 반면에 대주전자 재료는 어때요? 이때 신고가를 아직 못 쳤어.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 장악형 만들고 오늘 아랫꼬리 달고 십자형, 아주 매력적인 차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도 신고가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듭니다. 왜? 결국 우리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거는 지금은 업종 내의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업종이 분명히 핫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 좋고 증설이 빵빵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들 종목이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 증설을 한 15만 톤까지 늘린다고 해요. 그리고 LNF도 12만 톤까지. 그러면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증설 늘려요. 그리고 매력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코스모 신소재하고 대주전자 재료는 좀 시장에서 M&A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찌라시가 도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누군가가 대주 같은 경우도 워낙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관련돼 가지고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얘를 관심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할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대주전자 재료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간단합니다. 그럼 이런 종목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자, 대주전자 재료를 한번 보면서, 이건 분봉 보면 답 나와요. 분봉 보면 결국 30분봉 보면 네. 자, 일단 내가 봤을 때 5만 원 깨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5만 원 깨는 자리가 나오면 분할 매수하자. 매수해가지고 어디까지 보자? 남들 다 하는 신고가 자리 한번 가보자. 얼만데? 54,600원. 얼마 안 되죠? 이거 그냥 퉁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한번 2차 전지종에서 종목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제가 잠시 후 6시에 7월에 꼭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6시부터 공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뵈어서 그때 좀 더 공격적인 이야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